할머니, 대체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이 질문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드렸던 말입니다. 할머니는 항상 밝게 웃으며 대답하시곤 했죠. 별거 있겠니?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먹고 자는 것만으로 이토록 건강을 유지하실 수는 없다는 걸요.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시고 혼자서 텃밭도 돌보시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짜 비결 없으세요? 아니라니까. 별거 없어. 그날도 같은 답변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오늘은 알려줄게. 나 따라와 봐라. 할머니는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글보글 끓고 있는 노란색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냄새가 온 주방을 감쌌죠. 이게 내 비결이다. 단호박죽. 단호박죽이라니.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건강 유지의 비결이 과학적인 영양제나 특별한 보양식이 아니라 그냥 노란죽 한 그릇이라니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저도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요? 그래. 이거다. 내가 매일 밤 이걸 먹고 잤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너도 한번 해봐라. 처음에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 건강의 비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단호박죽에 담긴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니 할머니의 단호박죽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겨울밤이면 부엌에서 따뜻한 냄새가 풍겨나왔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단호박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죠. 그때는 그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할머니께서 그릇을 들고 한 숟갈 한 숟갈 드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냥 지나쳤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이유 없이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단호박죽은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단호박은 소화가 잘 되고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이 약해지기 쉽지만 단호박은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음식이라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아주 좋다는 설명을 들었죠. 너도 컴퓨터 많이 보잖아. 이런 게 눈에 얼마나 좋은데. 할머니의 한마디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단호박은 계절에 상관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라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겨울철에 먹는 음식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계절 내내 몸에 좋은 음식이라니 놀랍더라고요. 할머니는 특히 겨울철 단호박죽의 장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겨울에 호박죽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 추위를 덜 타게 해주고 감기도 덜 걸린다.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피부도 좋아진다. 이제 와서 보니 할머니는 정말로 피부가 맑고 건강해 보이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주름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는 보는 사람마다 감탄할 정도였죠. 이 모든 게 단호박죽 덕분이라니 단순히 좋아 보인다로 치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호박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작은 비법들을 더하셨습니다. 새알심을 직접 반죽해서 넣으시는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쫀득쫀득한 새알심이 들어가니 씹는 재미는 물론 영양까지 더 풍부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할머니는 설탕 대신 꿀로 단맛을 내셨다는 겁니다. 꿀은 천연 감미료로 단맛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라며 항상 강조하셨죠. 꿀을 쓰면 좋고 없으면 설탕 조금 써도 된다. 하지만 너무 달게 만들면 안 된다. 단맛이 강하면 몸에 좋지 않다. 할머니는 음식 하나를 만들더라도 항상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머니의 단호박죽은 짜지 않았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금도 약간만 넣으셨죠. 할머니는 이렇게 완성된 단호박죽 한 그릇을 드시며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오래 산다. 그날 저는 단호박죽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할머니가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선택하신 특별한 레시피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직접 할머니의 방법대로 단호박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할머니처럼 새알심도 반죽하고 꿀로 단맛을 내며 정성을 다했죠. 완성된 단호박죽을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니 할머니는 그릇을 들고 한 숟갈 드신 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옛날 맛 그대로네. 잘했구나.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할머니의 음식을 따라 한 게 아니라 할머니의 삶의 지혜와 사랑까지 배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도 이제는 이 죽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려라.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말이다. 할머니의 당부를 듣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가족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단호박죽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과 사랑이 담긴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할머니처럼 이 단호박죽을 자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비법이 담긴 이 음식이 저와 우리 가족에게도 오랜 건강과 행복을 선물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할머니에게는 건강의 비결이었고 저에게는 할머니와의 추억이자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단호박죽을 만들어 보세요. 이 따뜻한 한 그릇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래오래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단호박죽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음식일까? 라는 의구심과 함께 어쩌면 이 단순한 음식 속에 제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이 생겼죠. 사실 저는 평소에 건강식이라는 단어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패스트푸드나 배달음식에 익숙해졌고 요리를 직접 해먹는 일은 가끔 주말에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의 단호박죽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그 따뜻한 냄새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참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고 제가 느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단호박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 장보기를 귀찮아하는 저였지만 그날은 왠지 신이 났습니다. 단호박이 진열된 곳에 도착해보니 크고 둥근 노란 호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께서 단호박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딱 맛있을 때예요. 이걸로 호박죽 끓이면 아주 달고 맛있죠. 단호박을 고르는 손길이 어느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이 작은 호박 속에 할머니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아서요. 몇 가지를 골라 집으로 돌아오면서 할머니가 늘 정성스레 요리를 준비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단호박을 손질하면서 저는 작은 시련을 만났습니다. 단호박의 단단한 껍질이 제 예상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칼을 들고 한참을 씨름했지만 쉽게 잘리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할머니가 호박을 자를 때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구나. 겨우 호박을 반으로 자르고 속에 가득 찬 씨를 숟가락으로 퍼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요리가 단순히 정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요. 호박을 껍질째 익히기 위해 찜기에 넣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주방 가득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익어가는 호박에서 풍겨오는 그 따뜻한 향이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 집 부엌에서 맡았던 냄새가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박이 충분히 익은 후에는 껍질을 벗기고 속을 으깨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느껴졌어요. 단호박의 부드럽고 달콤한 속살이 제 손끝에서 사르르 녹는 것 같은 느낌. 이윽고 걸쭉한 상태가 된 단호박을 냄비에 옮겨 넣고 물과 맵쌀가루를 섞어 천천히 저으며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새알심도 만들어 봐야지.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새알심을 떠올리며 반죽을 시작했어요. 찹쌀가루를 물에 개어 조심스럽게 반죽을 한 후 손바닥 위에서 동글동글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크기가 제각각이라 낯설었지만 할머니가 새알심을 만들던 모습을 상상하며 차근차근 하나씩 완성했습니다. 작고 하얀 새알심이 점점 쌓이자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비법을 따라 꿀을 조금 넣고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설탕보다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주는 꿀이 들어가니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은은한 맛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은 단맛을 더 돋보이게 하면서 맛의 균형을 잡아주었죠.
완성됐다. 냄비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한 김과 함께 마침내 단호박죽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그릇을 떠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어 보았어요. 첫 숟갈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고 새알심의 쫀득쫀득한 식감이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 단순한 음식이 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말씀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단호박죽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할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선택한 작은 행복이었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 저는 단호박죽을 꾸준히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어 자주 속이 더부룩하던 제가 단호박죽을 먹기 시작한 후에는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자주 피곤하던 몸이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또한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건조해지곤 했는데 그런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단호박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눈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게 실감났죠. 더욱 신기했던 건 겨울철에 쉽게 걸리던 감기가 이젠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 이래서 할머니가 늘 겨울엔 단호박죽을 끓여 드셨구나.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라는 걸 몸소 느끼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단호박죽이 단순히 건강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단호박죽을 준비하시던 할머니의 모습 속에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단호박죽을 만들어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선물해야겠다고요. 몸에 좋은 음식 한 그릇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 속에 담긴 추억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의미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오늘 밤에도 저는 단호박죽을 끓일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 맛을 음미할 거예요. 할머니가 전해주신 이 소박한 음식의 비밀이 제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느끼면서요. 단호박죽 한 그릇에 담긴 건강과 사랑의 힘,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따뜻한 한 그릇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오래오래 행복과 건강을 선물해 줄 거예요. 어느 날 단호박죽을 만들다 작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단호박죽을 대접하기로 했는데 재료를 급히 준비하다 보니 꿀 대신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맛을 보았는데 예상보다 지나치게 달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겠지? 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부모님께 단호박죽을 내놓았습니다. 평소 요리를 잘 안 하던 제가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부모님은 고맙다며 기쁜 마음으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숟갈 드신 뒤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무 달지 않니? 디저트로도 충분하겠다. 그러게요. 이게 원래 이런 맛인가? 어머니도 한마디 거들며 웃으셨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단호박죽은 건강식으로 먹는 음식인데 제가 설탕을 많이 넣는 바람에 맛의 밸런스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부모님은 괜찮다며 계속 드셨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이러면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디저트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단호박죽 레시피를 다시 복습했습니다. 할머니가 강조하셨던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적당한 간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설탕이나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단맛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호박죽은 맛있는 음식이면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음식이라는 거요. 단순히 입맛에 맞추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재료의 자연스러운 맛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다시 단호박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재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고 설탕 대신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대로 꿀을 사용했습니다.
꿀을 넣는 양도 조심스럽게 조절하면서 할머니가 늘 강조하시던 적당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완성된 단호박죽은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공적인 단맛 대신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느껴졌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었습니다. 이걸 부모님께 다시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다시 식탁에 앉아 단호박죽을 내놓았습니다. 부모님께 어제와는 다른 맛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만들어 봤어요.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첫 숟갈을 드신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내가 말했던 단호박죽의 맛이구나.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맛이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이건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제는 작은 실수로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오늘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운 덕분에 단호박죽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단호박죽 이야기를 하며 어제 실수로 너무 달게 만들었던 얘기를 털어놓았죠.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음식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다. 가끔 실수를 해봐야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되는 법이지. 그 말씀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단호박죽을 만들면서 제가 느낀 건 단순히 요리 기술이 아니라 정성과 균형의 중요성이었으니까요. 단호박죽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자연이 준 재료의 본연의 맛과 우리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음식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단호박죽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동료들에게도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별거 아닌 음식인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동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한 입 먹은 뒤에는 다들 감탄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다니요. 몸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네요.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저도 주말에 만들어봐야겠어요. 단호박죽은 그날 이후로 제 주변 사람들과 저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저 한 그릇의 음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과 따뜻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실수 덕분에 저는 단호박죽이 단순한 음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전해주신 사랑과 지혜의 상징이었고 사람들과 나눌수록 더 큰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단호박죽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이 소박한 요리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돌보는 한 그릇 속에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단호박죽을 끓여 회사 동료들에게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평소 요리에 관심이 없던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다니 의외였을 겁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응. 할머니께 배운 레시피로 만들어 봤어. 한번 먹어봐. 처음엔 다들 조심스럽게 한 입씩 떠먹더니 이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단호박죽이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인지 몰랐어요. 그날 동료들이 남긴 접시가 모두 비워졌고 그들의 미소를 보며 저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후 동료들은 하나둘씩 단호박죽 레시피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머니께 대접해보면 정말 좋아하시겠죠? 단호박죽은 단순한 요리법을 넘어 사람들과의 대화와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단호박죽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글과 사진을 통해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레시피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니 저희 할머니 생각나네요. 주말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요즘 건강에 신경 쓰고 있는데 꼭 만들어 봐야겠어요.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자신만의 추억과 사연을 댓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단호박죽을 만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단호박죽 한 그릇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이웃들과 함께 단호박죽을 만드는 작은 워크숍을 열어보았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특별한 건강식 같이 만들어 보실래요? 이웃들 몇 명이 참여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단호박을 손질하고 새알심을 빚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이런 음식을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단호박죽은 참 따뜻한 음식이네요. 만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모두에게 힐링이 되었습니다. 단호박죽이 완성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 함께 나눠 먹으며 웃고 대화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행복했던 날은 단호박죽을 다시 할머니께 대접한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밥솥을 이용해 현대식 레시피로 만든 단호박죽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 할머니의 정성과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릇을 들고 한 입 드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맛이네. 딱 내가 만들던 맛이야. 잘했다. 그날 저는 단호박죽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소중한 지혜와 사랑이 제 손을 거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식사를 마친 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는 이걸 내 방식으로 전해야지. 내 부모님께도 친구들한테도 앞으로 만날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 말씀은 마치 제게 주어진 미션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단호박죽 레시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단호박죽 나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행사 당일, 저는 이웃들과 함께 커다란 냄비에 단호박죽을 끓였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단호박을 으깨고 쫀득한 새알심을 하나하나 넣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완성된 단호박죽은 따뜻한 김을 모락모락 내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씩 드셔보세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호박죽을 맛보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도 꼭 해보고 싶어요. 단호박죽 한 그릇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 행사장은 단호박죽의 따뜻함과 함께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단호박죽은 이제 제 삶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한 그릇 속에는 건강을 위한 영양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작은 요리는 가족을 넘어 친구와 이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사랑과 정성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단호박죽을 만들며 저는 매번 할머니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음식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담는 거란다. 할머니의 이 말씀이 이제 제 삶의 철학이 되었죠. 여러분도 단호박죽 한 그릇으로 누군가와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호박죽처럼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단호박죽을 나누며 더 많은 따뜻함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단호박죽 이야기나 소중한 추억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더 큰 따뜻함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